제 12달치 월급이랑 주식 개수 곱하기 현재 주식 가격이 해서 사실 제 연봉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이 10배가 넘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인생 역전. 안녕하세요. 소피의 사랑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오늘 손님은 베티님이시고요. 저기 바다 건너 싱가포르에서 제가 이렇게 소피의 사랑방에 초대를 했습니다. 베티님께서는 정말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지내시다가 멋진 데이터 엔지니어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싱가포르에 가셔서 또 일을 하고 계시고 요 직무 전환, 뭐 업무 이야기, 그리고 해외에서 사는 이야기 등등 여러분께 나눠드릴 꿀팁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베티님이십니다. 와! 오늘 간단하게 먼저 베티님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티라고 하고요. 현재는 싱가포르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테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첫 커리어는 한국에 있는 금융권 회사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싱가포르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이직을 해서 오게 됐고, 2년 반 정도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좀 새로운 직무를 해보고 싶어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직무를 바꿔서 지금 2년 반째 해오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력을 가지셨는데요. 아마 진짜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테크 쪽에 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오늘 베티님 이야기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저희가 만난 것도 되게 신기하고 또 저희가 이제 만났을 땐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인구월의 전신이었던 인그나이시죠. 거기에서 이제 프리토킹 클럽에서 먼저 만나셨었는데 그때 회사 다니면서 이제 같이 준비도 하시고 그때 욕심부리면서 대학원까지 준비를 해서 결국 카네기 멜론도 석사까지 우리가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이 취업과 대학원 어떻게 이 교집합을 맥시마이징 하면서 우리가 최대화시키면서 준비를 했었는지 옛날이지만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사실 저는 진짜 막 큰 목표가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당시 현생이 좀 재미가 없었어서 솔직한데. 학원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점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도 했었고 인턴도 해외에서 했었기 때문에 좀 해외 생활이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었어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 다시 가고 싶어서 유학 준비를 했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싱가포르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이끌려서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도 지원해 볼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그냥 조금 지원을 했는데 잘 되어서 오게 된 케이스고요. 결국에는 뉴욕을 가지 않았다는. 우리가 그때 진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사실 좀 네. 아깝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정말 퇴근하고 허리 네.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때 막 추나 받으면서 우리 열심히 또 막 토플 준비하고 면접 보고 커피챗 타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정말 힘들게 막 퇴근하고 맨날 막 토플도 수업 들으러 다니고 GRE도 물론 정말 열심히 했었고 유학이라는 목표는 정말 몇 년째 가지고 있었던 목표였기 때문에 열심히 했었는데 열심히 하게 된 비결 같은 거는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내가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제 스스로 너무 만족감이 컸던 것 같아요. 해외 취업 준비든 유학 준비든 그냥 열심히 하면서 힘들지만 즐겼던 것 같고 그 맞죠. 과정에서 대표님과 다른 친구분들이랑 너무 이제 좋은 서포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힘든 것도 얘기하고 하면서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여의도 뒷골목에서 만나서 CV를 보고 토플 라이팅 다시 받고 정말 근데 그때가 벌써 5년 전이에요. 그죠? 시간이 너무 빠른데 어쨌든 진짜 저희가 교집합으로 뭐 CV, cover letter 이런 것들은 좀 취업도 필요하고 대학원도 필요하고 하니까 좀 최대한 공통적인 부분들을 최대화시켜서 타임 매니지먼트를 조금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그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쨌든 카네기 멜론도 장학금을 받고 석사를 합격한다는 석사 장학금이 진짜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해냈는데 전 그거 자체로도 너무 되게 뿌듯한 저의 그런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유학도 생소하겠지만 사실 싱가포르 취업은 더 생소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요거는 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시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 채용 같은 경우는 공채가 되게 많고 수시도 이제 좀 배치별로 하는 편인데 사실 외국계 기업들은 그냥 포지션이 나올 때마다 수시로 채용을 해요. 뭐 한두 자리 있더라도.
그래서 사실 링크드인에 들어가면은 추천하는 잡이 되게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만약에 뭐 한 기업에 지원을 할 때 뭐 이력서도 넣고 자기소개서도 넣고 이런저런 거 다 입력하다 보면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링크드인에서 클릭 한 번으로 지원이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링크드인에서 이미 알고리즘으로 추천해준 잡 리스트가 있으면 그걸 제가 한번 필터링을 하고 그냥 바로 클릭 한 번으로 지원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이력서 업로드하고 기본 인적사항만 적으면은 바로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싱가포르에 저는 100개 정도 회사에 지원을 했었고 많이 사실 했었. 외국인 신분으로는 이력서 스크린 통과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 연락 온 회사가 한 네다섯 개 회사밖에 연락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사실 그 네다섯 개 회사가 굉장히 좀 괜찮은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우리가 어디를 가지? 이러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데 그거 조금 더 우리가 밀도 있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오퍼를 받아서 싱가포르 회사들 중심으로 조금 했었잖아요. 근데 아마 구독자님들께서는 미국 유학도 준비하고 뭐 싱가포르 취업도 준비하고 했는데 왜 합격해놓고 안 갔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왜 미국이 아니라 또 싱가포르로 취업을 했지?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주시겠어요? 네, 먼저 미국 유학 준비를 다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다 제출한 상태에서 싱가포르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고 미국에서 이제 어드미션을 받을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가서 6개월만 일해보고 어드미션 받으면 미국 가면 되지 하고 처음에 싱가포르를 온 거였어요. 그래서 6개월만 일해보자 일단. 그랬는데 오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코로나가 터졌고 이제 화교들이 되게 많은 싱가포르에 그 다음으로 큰 이제 코로나 빅 웨이브가 왔어요. 그러면서 미국에도 코로나가 퍼지게 됐고 미국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미국에 큰 비용을 들여서 가봤자 집에서 수업 듣고 그러면은 저한테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음, 네트워킹도 하고 친구들 만들고 해야 하는데 그런 음, 부분이 좀 메리트가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1년을 유예를 했고요. 1년 유예를 했지만 그 다음에도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아유, 그리고 1년을 살아보니까 싱가포르도 괜찮다. 그래서 어드미션을 포기하고 싱가포르에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아까웠지만 그 장학금까지 아까웠지만 그래도 베티님의 행복감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되게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지금도 사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약간 그 행복에 대한 원칙들이 되게 다양하기는 하겠지만 정말 싱가포르 가자마자 아주 재밌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더 싱가포르에 살아보니 좋은 점들도 좀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점점 살다 보니까 저도 싱가포르이 정말 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는 여자 혼자 살기에 너무 안전해요. 밤에 나가서 뭐 걸어 다녀도 안전하고 뭐 거리에 취객도 별로 없고 이런 사건 사고가 별로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 살 때랑 좀 다르게 훨씬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두 음, 번째로는 한국이랑 시차가 1시간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 음, 그래서 미국 살 때는 좀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할 때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저는 예를 들어 집에서 쉬고 있는데 부모님은 뭐 아침에 좀 분주하시다든지 이렇거나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저녁 먹을 때 부모님도 저녁 드시고 계시고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준비할 때 부모님도 이제 잠자리 드시기 전이고 이러니까 좀 대화하기가 되게 편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왔다 갔다 하기 되게 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또 경상도여가지고 부산 직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인천에 갔다가 김포를 갔다가 국내선을 타고 김해 쪽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되게 힘든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음. 시간이나 뭐 체력적으로 너무나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내보다가 보니까 6개월 그냥 훅 가시고 유학을 넘어가려고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나 여기가 더 행복해 하면서 음, 나오시게 된 그 타이밍이 다시 또 떠오르네요. 근데 우리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또 영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셨었잖아요. 뭐 토플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것들 준비할 게 뭐 비즈니스 영어든 뭐 여러 가지로 많았고 이런 유학 준비도 그렇고 어떻게 좀 준비하셨는지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 준비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잠시 인턴을 하고 왔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워낙 안 쓰다 보니까 되게 까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인고이 생기기 전에 음. 인드나잇에서 음. 매주 정말 거의 안 빠지고 참석했던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었어요 매주 맞아. 안 빠지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고요. 가서 이제 몇 마디라도 더 하고 또 친구들도 사귀고 음. 하면서 영어 감을 계속 익혔던 것 같고 싱가포르 와서도 코로나 때 이제
말할 사람도 없고 되게 답답한 생활을 보낼 때도 인골이 이제 좀 초기였을 때 인골 하면서 또 계속 감을 잊지 않으려고 아, 노력했던 맞아요. 진짜 그 인골 정말 그 프로토타입도 안 되는 프리토타입 시절에부터 함께 해주셨던 저희의 아주 강한 유저님이셨죠. 아주 너무 감사한. 아 근데 지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희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진짜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은 수업 퀄리티만 좋던 시절이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아주. 알겠습니다. 사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취업이랑 유학이랑 둘 중에 고민을 늘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두 개 그냥 같이 준비하셔라 라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베티님 케이스도 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좀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병행해서 준비를 하게 될 때는 좀 어떤 꿀팁과 전략으로 내가 이렇게 다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뭐 유학 준비를 빡세게 할 땐 시절이 확실하게 있었고 두 개를 둘 다 빡세게 했던 시절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먼저 유학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좀 점수들이 다 나오고 추천서를 다 받고 조금 마무리가 되었을 때 시간이 좀 나니까 이제 취업 준비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조금씩 하면서 해왔었고 근데 물론 그 사이에 취업 준비하면서도 어디서 뭐 면접 제의가 오면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면접은 준비가 안 됐더라도 받고 면접을 많이 보면 볼수록 결국은 똑같은 질문들이 돌고 돌고 내 실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면접은 절대 피하지 않고 무조건 보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베티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전에 해주셨는데, 면접 질문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나에 대한 DB를 쌓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진짜 그냥 보셔라. 나한테 어떤 질문 오는지. 그리고 연차가 쌓일수록 질문들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약간 아이템 모은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또 전달을 드린 편이에요. 베티님께서는 진짜 준비가 안 돼도 보셨다고 하는데,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도 좀 꿀팁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네, 사실 한국에서는 뭐 대학을 갈 때나 직장을 갈 때 나 정말 이 회사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맞아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목표가 있는 것은 너무 좋지만 사실 채용이나 뭐 학교 같은 것은 내 실력 말고도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은 이미 올라와 있는 포지션도 이미 채용이 된 경우가 많아요. 이미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 의무적으로 이 포스팅을 이제 올려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사실 일희일비 할 필요도 없고 어떤 한 회사를 꾸준히 준비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언제 필요로 할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좀 맞아요. 더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선택이 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언제든 올 수 있는 공채 시기가 아니어도 항상 포지션이 열리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언제든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은 그런 면접 같은 것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봐놓고 부족했더라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상이라도 남겨놓으면은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아무리 준비를 안 한다고 해도 아마 반나절은 하실 거예요. 결국은 또 다음에 볼 면접이 또 맞아요. 이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진짜 그렇게라도 해놓으시면 이게 나중에 쌓여서 정말 또 큰 도움이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또 나오실 수 있는 뭐 엘리베이터 피치가 준비가 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베티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CV랑 커버레터 한번 또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서 그거 갖고 또 약간 돌리면서 또 이렇게 네. 좀 하나 있으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또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약간 사실 요런 다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여러분. 그냥 진짜 돌려막기라서 하나만 좀 이렇게 잘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막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싱가포르의 삶의 스토리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 가서 살아보니 뭔가 그래도 좀 언어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 살짝이라도 좀 뭔가 뭐 차이가 느껴진다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먼저 한국인들은 보통 이제 미국 영어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미국 영어에 익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 왔을 때 이 싱글리시라고 하는 악센트나 그런 용어들이 되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악센트 외에도 뭐 문장에서나 뭐 사인에서나 이럴 때 영국식 영어 단어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익숙치 않다고는 싶었지만 사실 시간만 가면 다 적응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는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도 다 이제 영어로 하기 때문에 적응하기는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영어를 좀 쓰잖아요, 싱가포르이. 그래서 오히려 조금 문법 틀려도 뭐 괜찮고 맞아요. 그런 그래서 거 자신감, 네, 좀 더 자신감 있게 해도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막 그때 베이티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게 한국 문화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맞아요. 한국 문화, 네. 아,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 시장도 되게 많고 뭐 한국 영화 좋아하는 사람,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뭐 케이팝 좋아하는 사람, 그 넷플릭스에 요즘 한국 이제 시리즈 너무 많으니까 음, 여기서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들기도 되게 쉽습니다. 그거는 또 되게 좋습니다. 아주 이 K 문화가 밖으로 확산될수록 우리가 살기가 편해지는 또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좀 일일 얘기로 좀 더 넘어가가지고 최대 글로벌 이커머스 회사, 동남아 최대의 글로벌 이커머스 회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먼저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좀 한국이랑 일하는 문화가 살짝 다른데? 라고 느낀 포인트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저는 좀 더 전통적인 금융권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좀 빡빡한 문화가 조금 있었어요. 뭐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이제 차이점을 봤을 때 조금 더 딱딱하고 왜냐면 이제 금융회사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정성, 안정적이고 시큐어하고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당연히 있고 이제 이커머스 회사는 좀 더 페이스가 빠르지만 대신에 좀 더 칠하고 근태에 대한 코멘트가 별로 없고 자기 일만 다 제때 하면은 회사 오는 시간 같은 것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중간에 낮잠을 자러 간다고 해도 내가 낮잠을 30분 자서 그 다음에 코딩을 훨씬 잘할 수 있으면 사실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계시던 곳과는 정말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분위기가 정말 달랐어요. 그럴 것 같네요. 네. 특히 우리가 또 갈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우리가 또 RSU라는, 이제 한국 분들이 조금 익숙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조건부 양도 제한 주식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요거가 RSU라는 주식을 이제 받는 그런 거를 좀 많이 갖고 가셨었어요. 어떠셨는지, 이거를 받게 됨으로써의 그런 느낌은 어떠셨고, 약간 그런 뭐 협상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뭔가 더 잘 받는 방법으로 좀 내가 한번 써봤다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좀 꿀팁 좀 나눠주세요. 먼저 RSU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으면은 직원들한테 월급 외에 이 주식을 그냥 보너스로 주는 개념이거든요. 계약을 할 때 주식 100개를 줄게라고 하면은 보통 4년의 기간으로 주고요. 그럼 4년이면은 1년에 25%씩, 즉 25개씩 저한테 주는 구조가 이제 가장 흔한 구조예요. 이 이제 스케줄 같은 거는 회사마다 되게 다르지만 이게 가장 흔한 경우고요. 그러면 제 연봉을 계산할 때는 보통 제 12달치 월급이랑 주식 개수 곱하기 현재 주식 가격이 해서 사실 제 연봉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익숙치 않았는데 이거는 개인의 취향인데 이 주식이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냐에 따라서 이 패키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이 10배가 넘게 올랐었기 때문에 빼가는 게 여러분 인생 역전. 코로나 시절에 10배가 넘게 올랐고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90% 떨어졌습니다. 그때 잘 처분을 했었더라면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게 네.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제 연봉 패키지가 사실상 이제 시장가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구조고, 이런 리스크가 너무 스트레스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좋아할 수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걸로 사실 뭐 벤티님도 그렇지만 좀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막 어떤 분은 뭐 넘게 버시고 이런 분들도 사실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이 회사의 성장성이 있다 하면은 또 내고를 잘 하시고 기본급을 낮추고 RS를 더 받을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데 어쨌든 그래서 베티님께서는 이걸 갖고 계셨는데 일을 하시면서 기분이 어떠셨는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5년을 이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업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는 많이 떨어질 때는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고요. 너무 이게 정말 코인 수준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는 코인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코인 투자한 기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앉아서 일하기 싫고 좀 올라가면은 진짜 가만히 앉아서 일하면서 막 실실실실 웃음이 나요. 또 이렇게 기분의 롤러코스터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이나믹한 경우는 사실 잘 없고요.
많이 주식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가시려는 회사에서 RSU를 준다고 했을 때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세를 탔는지 아니면은 이 회사 주식이 뭐 계속 내려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변화가 너무 없다. 그러면은 아마 현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베티님께서는 사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좀 이렇게 잘 받으셔서 저는 생각보다 좀 괜찮게 내고를 하시고 갔다. 이런 생각도 들고 기분이 좋아서 연락이 오실 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주 짜릿한데 사람들마다 뭐 현금 3분의 2로 하고 뭐 주식 3분의 1로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또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에서 또 일을 하시고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약간 해외 취업 동향이라든지 특히 또 싱가포르는 어떻다라고 느껴지시는지 이 체감을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외국인이 해외에 취업하는 경우는 항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막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시려고 하지만 편안한 길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게 어, 어느 나라든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싱가포르에 정말 많은 외국계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전부 싱가포르 고용청에서 제시하는 자국민 고용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뭐 헤드카운트가 생겨도 그 헤드카운트는 무조건 싱가포리안만 고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그런 포스팅은 외국인에게도 공개가 돼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고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 정말 가야겠다 해도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고용청도 요즘 점점 빡빡해져서 뭐 학벌을 본다거나 경력, 나이에 따른 월급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비자 발급에 좀 더 넣고 있기 때문에 음, 어려운 점도 많은데 그래도 이런 조건들을 좀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만약에 뭐 북미를 가고 싶었다 아니면 해외를 취업하고 싶었는데 북미가 너무 멀어서 좀 고민이 됐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싱가포르는 분명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뭐 사실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한국이랑 가깝기도 하고 아시아 문화권이고 근데 또 영어 사용하고 분위기는 좀 편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시는 분들이 뭐 괜찮으시다면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